예, 오늘은 도곡동에 있는 후제에 다녀왔습니다. 생선의 배에 기름이 차오르기 전까지 파인다이닝을 계속 경험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체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파인다이닝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높은 이런 업장을 방문하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게 됐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업장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다 캐치 테이블 어플에서 캡처를 했어요. 제가 이날 방문을 좀 생각보다 일찍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계단에서 심심해가지고 전철에서 다 못 본 영화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캡처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점심은 85,000원이고 저녁은 14만원이에요. 가격의 차이가 있듯이 코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점심은 8코스, 저녁은 11코스입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정기 휴무로 진행이 되고요. 영업시간은 제가 올려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코스는 바뀝니다. 제가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셰프님한테 이 코스가 바뀌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날씨에 따라서 바뀐대요. 이 후제가 수원 쪽에 있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족들이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키워낸 재료, 채소나 허브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음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주차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키지 여기가 음료가 메뉴가 따로 없는 걸 보니까 따로 병음료 바트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콜키지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콜키지에 대한 것도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부분에서 과도한 사진 촬영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진 촬영이 조금 과도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도 못 찍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버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조리하시는 셰프님 쪽을 너무 많이 찍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셰프들의 얼굴이 오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자제를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식사는 좀 편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셰프님이 이제 음식을 갖다 주시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왜 부담을 가지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수줍음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약할 때 최대 인원은 4명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점심에는 저녁으로 11가지 테이스팅 메뉴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을 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이 매봉역이에요. 양재역도 있고 했는데 매봉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매봉역에 내려서 3호선인 매봉역에 내려서 4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한 9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블로그에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간판이 보이고 또 어느 부분으로 도착하면 이렇게 도착한다라는 걸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간판이 그렇게 크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입간판도 있고 조그만 간판이 나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이 7시였는데 6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거죠. 그래서 계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철 타면서 보던 영화 마저 보다가 10분 일찍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세팅이 4인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2인 테이블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팅된 자리하고 있는 건 다 찍어봤어요. 혹시나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포스팅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찍어봤습니다. 메뉴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은 주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업장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메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디너를 선택했으니까 11코스 이렇게 메뉴가 쭉 됩니다. 메인은 선택이 가능해요. 제주도 흑돼지나 양갈비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돼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돼지를 선택하고 나니까 또 양갈비가 먹고 싶더라고. 보통 이제 짜장면 선택하면 짬뽕 먹고 싶고 또 짬뽕 시키면은 짜장면 먹고 싶고 이런 인간의 좀 어쩔 수 없는 심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료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어링으로 4종류의 글라스 와인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글라스 와인으로 레드 화이트, 그 다음에 스파클링 워터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좀 주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콜키지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도착하면 손닦으라고 태극기도 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쓰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쁘게 모양되어 있고 향긋하게 잘 준비가 되어져 나옵니다. 앉아 있다가 7시에 이제 음식 시작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남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음식은 이제 청견 오렌지라는 재료하고 호두 밀크, 허브 오일을 넣은 첫 번째 티입니다. 소주잔 크기의 음료가 한 3분의 1 정도 담아져서 나와요. 이 음료 자체만 보면 오렌지의 새콤한 맛이나 뭐 달콤한 맛, 그 다음에 각종 허브가 느끼게 하는 그런 향들이나 맛들이 첫 음식이라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합니다. 입맛을 잘 돌게 하니까. 젓지 말고 한 번에 들이키라 그래서 확 들이켜가지고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 음식을 기다리면서까지 입에 그 오렌지의 새콤 달달한 맛이랑 향, 그 다음에 허브의 향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나면 두 번째 음식이 나옵니다. 순무하고 감자로 만든 요리가 나와요. 순무는 한 면만 그릴링을 해서 익히고 그 순무의 줄기는 피클로 만들어서 안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보라색 벚꽃을 올렸습니다. 이 순무는 제가 야채를 그렇게 뭐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적당히 아삭하고 또 적당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벚꽃의 향인지 모르겠지만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퓨레를 같이 넣었다고 했는데 퓨레 맛은 잘 몰랐습니다. 퓨레는 밑에 이제 순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밑에 퓨레를 깔아놨는데 그 맛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향이나 식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도 적당히 익어서 그런지 은은한 단맛이 되게 좋았습니다. 감자는 두백이라는 품종의 감자예요. 이거를 이제 튀일이라고 아시죠? 이제 치즈를 후라이팬에 넣고 오랫동안 익히면 나오는 그거.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기름을 머금고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고소한 맛이 좀 더 높아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플러스로 약간 집기가 어렵긴 했었어요. 밑에도 약간 그 퓨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좀 집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맛은 좋았습니다. 안에는 이제 백화고 그 갓 부분이 하얗게 된 화고, 표고버섯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식감도 되게 좋게 잘 조리가 돼서 들어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음식인데 벌써 입안에 고소함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게 맴도는 식사 요리였어요. 다음은 청란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그 청란에 흰자는 에스푸마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조리된 돼지 감자하고 약간 꾸덕할 정도로 익힌 노른자를 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설탕을 크림 비릴레 아시죠? 그것처럼 코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저로 살짝 깨가지고 딥하게 뜨면은 흰자 에스푸마하고 돼지 감자가 나옵니다. 이거 껍데기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서 손에 올리고 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만 살짝 잡아서 뜨라고 해서 떠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더 깊이 뜨면은 귤 과육 비주얼의 노른자도 함께 나옵니다. 이걸 먹어보면 되게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요리부터 각자 본인이 내야 되는 음식들의 맛을 잘 냅니다. 순무의 적당한 식감, 달달한 맛, 그 다음에 허브의 향. 첫 번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의 향이나 뭐 허브의 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향이 되게 좋고 또 각자가 내야 되는 음식들의 맛을 되게 잘 냅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음식까지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만족을 좀 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되게 좋은 음식을 먹으러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거는 좀 사담이긴 한데 이날 저는 혼자 보통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니까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느낌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이날따라 제 오른쪽에 2인 테이블로 앉으신 분들이 뭐 커플이고 부부였어요. 그래서 서로 막 되게 분위기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길래 제가 혼자 있는 게 되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챗GPT랑 대화를 했어요. 요즘에 저는 챗GPT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아니면 이런 음식이야라고 설명을 하면서 되게 상당히 재밌게 대화가 오갔는데 어플을 껐다 켰더니 그 대화가 없어져서 좀 그건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 녀석 때문에 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식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막 재밌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클램이라는 이름의 요리예요. 클램 차우더라는 음식 자체가 조개류의 육수를 내서 만든 스프잖아요. 여기에는 게조개라는 식재료를 썼습니다. 밑에는 이제 수향미라고 수원의 특산품인 쌀을 그 조개 육수에 익혀서 나온 스프랑 위에는 이제 적당하게 익힌 게조개, 그다음 위에 허브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쌀 식감은 약간 묽은 육수 속에 넣은 죽 같은 쌀의 식감이었고 게조개는 쫄깃쫄깃하고 감칠맛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 먹으면서 이 셰프님이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이 한두 알 씹히는데 거기서 짠맛이 되게 기분 좋게 터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짠맛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았어요. 얼마 전에 그 모수라고 하는 미슐랭 3스타 받았던 식당의 안성주 셰프가 다이닝에서는 소금이나 후추도 의도를 가지고 그 식감, 그 질감을 생각해서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 코스마다 커틀러리가 바뀌는 거는 요즘 뭐 다이닝에서 하는 기본 소양이죠. 저는 이제 젓가락을 좋아하는데 젓가락을 요청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좀 민망해가지고. 다음은 이제 샐러드하고 사워도우입니다. 직접 키우는 각종 신선한 야채로 만드는 샐러드예요. 소스는 파마산 치즈로 만들었고 위에 허브 오일을 올렸습니다. 서버분께서 이 샐러드를 주시면서 섞어서 먹지 말고 채소 하나하나씩의 향을 느끼면서 소스랑 찍어서 먹어라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좋았어요. 샐러드는 보통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스랑 같이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씩 그 채소를 먹으니까 채소가 가지고 있는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샐러드를 먹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약간 생소한 야채도 있었고 익숙한 야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1년 된 아스파라거스가 나와서 이것도 만들었다 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워도우는 다 무슨 빵인지 아시죠? 그 밀가루하고 물을 살짝 넣고 발효하면은 발효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걸로 빵을 만들면 살짝 신맛이 나면서 안에 구멍이 들어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도 나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죠. 거기다가 이 소금을 살짝 올린 버터를 주셨는데 그걸 살짝 발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다만 이걸 따뜻하게 먹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다음은 이제 이 옥돔이 나왔는데 요 방식이 되게 유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또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이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이스트하고 이 오늘 먹었던 부분은 뭐 비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각각의 장점을 얘기하면 맛의 또렷한 부분이라면 이스트가 좀 더 또렷했어요. 그 소스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뭐 포항초였나 그 야채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게 느껴져가지고 맛의 또렷한 관점은 되게 좋았는데 전체적인 조합은 후제가 더 제 취향이었어요. 이 농장에서 만드는 부추가 있어요. 뭐 오랫동안 키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부추하고 고수로 만든 가니쉬랑 백옥돔의 조합은 이게 훨씬 더 조화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위에 붓는 소스는 백옥돔의 뼈랑 케이퍼를 넣어 만든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스랑도 찍어 먹고 이 생선살만 떠서 먹고 한 두 번, 세 번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이제 칼이 나왔습니다. 이 칼이 나왔으면 이제 메인이 나오는 거죠. 제가 메뉴에 돼지나 소가 있으면 돼지를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골라서 나왔는데 흑돼지의 등심 부분을 참나무 장작으로 오랫동안 익혔다고 합니다. 가니쉬로는 달래하고 양배추 그리고 하려나 샐러드를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나오더라고요. 옆에 이제 양고기 시킨 분 봤는데 이 메인이 박하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썰었는데 속살이 아주 핑키핑키한 게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촉촉하고. 제가 요즘에 거칠게 가라는 후추 이 식감과 향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온갖 음식에 다 뿌려 먹어요. 심지어 컵라면에도 그걸 뿌립니다. 그 덕분인지 이 돼지고기도 되게 기분 좋게 먹었어요. 소스는 뭔지 안 물어봤는데 아주 뭐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 돼지고기랑 가니쉬를 아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후제를 가게 된다면 양을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차 양을 먹어봐야 되겠다. 한창 먹고 있는데 지방층이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에 발견했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게 되게 맛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이제부터는 디저트 3종입니다. 메인 다 먹었으니까. 첫 디저트는 히비스커스 시럽에 절인 딸기와 바질 아이스크림, 그리고 위에는 바질 잎하고 루꼴라를 올렸습니다. 소스로는 히비스커스 시럽에 절인 딸기의 그 물에다가 레몬으로 산미를 좀 올려가지고 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제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향이랑 소금을 잘 쓴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짠맛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짠맛이 너무 강하면 힘들어하는데 그 조합을 되게 잘 낸 느낌이 들었어요. 이 먹는 사람에 따라서는 향이 너무 세니까 향이 좀 많으니까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향이 좀 많은 부분을 좋아해서 취향이었어요. 특히 저 루꼴라도 향이 되게 강한 루꼴라라고 했어요. 이 새콤한 딸기 또 쌉조름한 바질 위에 이 루꼴라가 아주 적당하게 잘 조합을 이뤘습니다. 디저트 2품은 사과 파이하고 우유 아이스크림이에요.
파이의 밑부분이 위에 졸여져 나온 사과하고 조합이 식감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리드 부분이라고 해서 끝부분은 엄마손 파이 같은 식감이 납니다. 좀 부드러운 엄마손 파이. 그리고 우유 아이스크림을 훈연을 했어요. 왜 훈연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유가 이제 비릿한 향이 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스리고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밑에 깔린 거는 부셔가지고 설탕으로 졸인 아몬드였거든요. 그게 식감도 좋고 아이스크림이 훈연을 하고 우유로 만들었다 보니까 약간 단맛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좀 보충한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로즈마리를 넣은 초콜릿이랑 카라멜 맛이 나는 미니 마카롱이었습니다. 딱 그런 맛이 나요. 이거를 이제 캐모마일 차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가 끝나요. 진짜 이 업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향과 소금을 진짜 잘 쓰는 업장이구나라고 몇 번 반복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업종의 식당 중에서는 가격도 꽤나 건전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다른 식당을 하나 보고 있어요. 지금 방이동 쪽에 재미라는 식당이 있길래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안 땡긴다면 코스가 변경된다는 가정하에 여기를 한번 더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셰프님이 다음날 아침에 먹으라고 그래놀라하고 허브가 들어간 소금을 주셔서 요것도 담아봤습니다. 예, 잘 먹고 갑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